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이번 주에 농업 분야 4차 재난지원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두고 국회와 정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농민단체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부한다.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원을 촉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9개 농민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업 분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선별적 지원을 택하는 것은 농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모든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 품목만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수박뿐만 아니라 양배추를 가려 퍼야 되고 고추, 많은 깻잎과 많은 종작물들이 실제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일어났던 농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2.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특별세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농업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우리 250만 농업인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2.3조 원, 전체의 15%가 넘는 재원을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계를 통해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며 농업 분야를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민단체들은 대통령과 여야가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오늘 내일 예결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의 추경 심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3월 말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갑자기 저온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닐지 기상 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얼마 전 농작물 저온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농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찾아온 봄 한파에 농작물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 면적은 무려 43,500헥타르. 특히 개화기를 맞은 사과배의 꽃눈이 얼어 죽으면서 피해는 과수에 집중됐습니다. 3년간 반복되어 온 저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농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 방사팬과 미세 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할인율을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만약 1헥타르의 사과를 재배하면서 기본 보상 수준의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간 보험료는 1,14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농가 부담은 160만 원 수준인데 방사팬을 설치했다면 작년에는 이중 10%인 16만 원을 할인받았지만 올해는 20%인 32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농가 부담은 1헥타 기준으로 약 1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20%인 32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되면 128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방사팬이나 미세살수 장치는 저온 피해에 취약한 과수 위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농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사팬 설치 금액이 1헥타르에 3천만 원에 달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연간 10만 원 정도 더 할인받기 위해 설치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농가들은 또 과수원 지형에 따라 방사팬의 효과가 적거나 농가 숙련도에 따라 미세 살수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도 많아 설치를 꺼리는 농가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헥타르에는 2,800만 원 하고 0.5헥타는 1,400만 원. 3,000평이 약 3,000 정도? 밤마다 틀리죠, 효과가. 지금 그거 써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잘 안 해요. 이에 더해 이미 과수 사종에 대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3월 5일부로 끝났는데 3월 말까지 저온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보험료 할인을 홍보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현장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기가 다 지났고요. 과수 사정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3월 안에만 설치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보다 설치 시기가 늦어진 경우에는 추후에 설치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보험료 할인을 소급해서 적용해 드린다는 지역 농협에 방문하셔서 설치를 증빙하시면은 확인 후에 보험료 할인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3년 내내 기상재해가 발생한다면 그건 이상기상일까요? 고착화된 기상환경일까요? 최근 3년간 봄마다 발생한 저온 피해 면적이 적게는 14,000헥타르에서 많게는 5만 헥타르를 넘는 상황. 이제 더욱 실효성 있는 예방과 피해 대책이 세워져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고열과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 전 국민에게 백신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농철 농사를 단 하루도 쉬기 어려운 농민들은 이번 논의에서 뒷전에 놓이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백신 휴가 논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가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해 최근 중수본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휴가의 어떤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백신을 맞은 뒤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 하루 이틀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접종자의 1.45%에 해당하는 9,782명입니다. 고열과 근육통, 두통 이런 게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전신 반응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휴가가 당연히 있으면야 좋고. 중수본은 백신 휴가 도입과 관련해 유급으로 할지 여부와 유급으로 한다면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백신 휴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번 지원 논의에서 농업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 364만 명이 4월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며 2분기에는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농업 분야는 고령층 비율이 높아 백신 접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급 휴가 등 정부가 검토 중인 지원 혜택은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으면 후유증이 때문에 후유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6월 한 10일경 우리 지배린 처리하는 시기 같으면 타격이 많죠. 아시다시피 아무나 막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각에서는 영농 도우미와 같은 기존 지원책을 확대 운영하는 등 백신 휴가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정 당국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농업 분야에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종 휴가나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난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가 적지 않은 만큼 영농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야생조류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도내 가금 농가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겨울 철새의 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북상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진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이 시작되면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야생조류 폐사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총 5건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이 중 3건은 AI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강원 철원과 고성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한 주 평균 검출 건수는 3건으로 지난달 발생 건수 13.8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겨울 철새들이 북상을 시작해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야생조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도내 가금 농장으로의 AI 전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밀도가 높아지니까 일단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나 남쪽에 비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발생될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특히 강원 철원의 경우 가금류 사육 규모는 166만 6,500마리로 도내 전체 사육 규모의 22%를 차지하는 데다 야생조류 AI 발생 건수도 많아 농가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상당수 철새가 국내에 남아있는 만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겨울 철새의 북상이 시작된 데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 기러기 등 오리과 조류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통상 이제 2월 중순부터 북상을 시작해서 3월 말까지 해서 대세수가 올라가고 일부 남아있는 개체들이 4월 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오리류들이 감염된 상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접촉이 되면은 감염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가금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 농장에 외부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전남 장흥군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에 농민들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설 건축물까지 금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에어컨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면 일시적으로 농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 원칙적으로는 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했던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이어도 가건물이 농지에 위치해 있다면 숙소로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정부는 이 사건 이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는 관행을 막는 동시에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과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농지가 아닌 곳에 빌라나 원룸 등 합법적인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라는 건데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인데다가 별도의 주거시설 마련은 외국인 근로자 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시설이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경우 일시적으로 농지를 주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만약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축산농가의 관리사를 농식품부가 기숙사 시설로 인정하면 농가들은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을 바꾸다 보니 농촌 쪽에 큰 혼란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1,103억 5,500만 원으로 한 해 평균 12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자체와 농가들이 전기 울타리와 철조망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 서홍천 농협의 직원이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기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서 농가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축사 위에 참새떼가 가득합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건 소들의 사료. 사료포대로 돌진하는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축사 안을 가득 메웁니다. 이와 동시에 다소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 모양의 판이 좌우로 회전하며 눈에선 불빛을 발사합니다. 흡사 참새를 내쫓던 허수아비를 연상시키지만 까마귀나 참새와 같은 조류들뿐 아니라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들짐승을 퇴치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아이디어 상품은 강원도 홍천의 한 농협 직원 이건만 씨가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기입니다. 까마귀하고 까치들이 와서 사료포대를 다 찢어놓고 먹고 헤쳐놓고 또 밤이면은 고라니들이 축사 옆을 지나가면은 소들이 놀라갖고 한쪽으로 막 몰리고 이런 게 있어갖고 엄청나게 피해를 갑니다. 축산농가가. 그래서 이 담화관을 설치하고 나니까 새들도 안 오고 뭐 짐승들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한 해 평균 120억 원. 특히 강원도는 그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이건만 씨는 인근에 버려진 군대 사격장 표적지를 주어 농경지에 설치한 후 야생동물 퇴치 효과를 봤다는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2년 전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시건 담화관은 그 태양광 모듈에 의해서 충전을 했다가 야간이나 주간에 짐승이 감지가 되면은 소리를 내고 또 LED 등이 번쩍거리고 그다음에 좌우 회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짐승보다 조금 크게 돼야지만 이제 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제 덩치보다 조금 더 크게 이게 만들었습니다. 감지기하고 이 본체하고는 한 40m에서 50m 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짐승은 한 10m 내 정도 감지를 하면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무, 배추와 같은 채소와 옥수수 재배 농가들. 매년 수확기만 되면 멧돼지와 고라니 때문에 비상이 걸렸던 농가들은 기대가 큽니다. 거의 한 수확철 일주일 상간에 거의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먹지요. 90% 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해 농사 걱정 덜 해도 되겠죠. 설치해 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농사 피해 안 보고 수확할 수 있게 기대됩니다. 농가들의 반응이 좋자 특허 출원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드디어 제품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적습니다. 때문에 이미 면사무소에 제품 구매 신청을 한 곳도 200농가가 넘습니다. 저희 농협은 그 두 개의 면인데 그 양쪽 면에 그 1,380대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놨고요. 그 외에 비조합원이나 그 타 농가들이 면사무소에 그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퇴치 자금, 그 예방 자금을 신청하시면 60%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만 씨는 앞으로 농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욱 효과를 높일 생각입니다.
추후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도 연동해 더욱 편리하게 제품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그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농민들의 기대가 한껏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농작물의 피해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제가 보고 있거든요. 30%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놓으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큰 소득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다 물러가라. MBS 뉴스 김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도 자체 조사 결과 지난 신청 기간 중 약 1,000여 명의 농업인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늘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신청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축산경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질병 발생으로 인해 진입한 비대면 사회에 발맞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수강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축산경제는 지난 2월 말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수강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반의 온라인 수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10개 과목, 65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수강 관련 문의는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 운영기관 및 학습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